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경매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경매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 용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들으신다라고 하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네이버 유튜브에 원앤원 TV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목록에 현재 이 경매 강의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 경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죽느냐 사느냐, 말소가 되느냐, 인수를 해야만 하느냐, 엄청난 권리 분석에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엄청나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말소 기준 권리가 무엇인가 라는 내용과, 그리고 종류가 무엇이고,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에 따라서 인수해야 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무엇이냐?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에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서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잘못하면 인수가 됐을 경우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경매의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권리 분석의 핵심, 바로 말소 기준 권리. 자, 권리 분석이란 무엇인가? 경매 컨설팅에 있어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낙찰로 말소, 즉 소멸되는 권리와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권리 분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6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당권, 두 번째로는 근저당. 대부분 임의 경매는 이런 근저당권의 행사로 인해서 그 임의 경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압류, 네 번째는 가압류,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등기 중에서 담보 가등기, 그리고 여섯 번째에서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순서가 가장 빠른 권리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등기부 등본을 이제 보시고 나서 가장 맨 앞에 설정이 되어 있는 등기부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 그런 권리를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준 권리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인수해야 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자, 인수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가처분 등기, 그리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환매 특약 등기, 예고 등기,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제 인수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소멸 등기가 있습니다. 소멸 등기는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환매 특약 등기, 전세권 임차인, 임차인 등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가처분 을구의 예고 등기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드렸던 말소 기준 등기가 있는데
그 6가지 기준 등기보다 앞에 있느냐 또는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앞에 있으면은 인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있으면은 소멸한다, 말소가 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경매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 물건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어 보신 이후에 갑구와 을구에 있는 등기 중에서 가장 맨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외에 나머지 등기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되어 있는 등기가 무엇이냐를 먼저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 6개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등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말소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권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에서는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이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 볼 텐데요. 요 부분은 저희가 원앤원 플러스 옥션, 저희가 원앤원 플러스 인베스트에서 옥션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옥션 페이지에서 캡처한 자료에 근거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이 물건에 대한 상세 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입찰 진행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하단에는 등기부 현황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앤원 플러스 옥션에 무료로 회원을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등기부 현황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등기부 현황의 성립일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4월 18일이 가장 빠른 등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 등기 보면은 이제 근저당권이라고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저당권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6가지 말소 기준 등기 중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멸 기준이 이 말소 기준 기류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모든 등기는 다 소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등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거를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이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여기 보니까 등기사항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강제경매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경매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에 해당이 될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등기에 대한 부분들은 다 말소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물건에 대해서 혹시나 유치권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등기만 여러분들이 잘만 확인하신다라고 하면 권리 분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 한번 또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그 부동산은요, 건물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 등기가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일 경우에는 대지권 등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뭐 토지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상가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 등기하고 그 다음에 건물 등기를 2개를 다 떼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2개를 봤을 때 말소 기준 등기를 먼저 찾아보고 그 이후에 등기된 거는 다 말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 등기하고 건물 등기가 있기 때문에 2개의 말소 기준 등기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여기 봤더니 현재 2019년도 7월 5일자로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가 먼저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근저당권 해가지고 말소 기준 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소 기준 등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앞쪽에 있는 거는, 이 앞에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인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을 진행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지워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등기상에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재산상에 엄청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가등기일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경매에 참여하시면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혹시나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 경우에는 그 자체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등기는 말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등기의 여부, 그 가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먼저 분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임차인 현황이 2014년도 12월 31일자에 있습니다. 즉 2019년도 7월 5일자보다도 앞에 이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앞에 있는 가등기조차도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건물도 토지도 보니까 섬순위 가등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말소기준 등기 앞에 있는 가등기와 그 임차인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낙찰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권리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 경매 전문 사이트 원앤원 플러스 옥션입니다. 네이버에 원앤원 플러스 옥션을 검색을 하면은요, 저희 회사로 옥션 사이트로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무료로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요, 이 옥션 사이트에 무료로 회원 가입하시면은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경매 물건에 대해서 모두 우리가 검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권리 분석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자, 권리 분석 하시는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또는 해당 물건에 대해서 입찰 참여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저희 원앤원 플러스 옥션에 의뢰를 하신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정확한 권리 분석과 함께 입찰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